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김경화입니다. 지난해 분양한 오피스텔 10실 중 4실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오피스텔은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곳도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률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선착순 분양의 공급 과잉과 청약 열기를 과열시키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쟁률이 높다고 꼭 계약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자, 3월 29일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연구소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 한능빈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은 생각만 해도 답답한 부동산 투자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전문가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023772-0273, 문자는 샵의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이데일리 TV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과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답답한 부동산 투자를 속 시원하게 또 해결할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OX 퀴즈를 통해서 재미있고 쉽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팀장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주택연금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적은데 가입하면 손해일까요? 자,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X 들어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이 자세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준비되셨죠? 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택가격 상승 시 주택연금 월 지급금도 상승할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이번에 X카드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준비되셨죠? 네. 네. 비수도권 지역 도시개발지구내 분양단지 올해 1순위 마감됐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O입니다. 네, O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뒤에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최근 8년간 1순위 청약 마감된 단지의 분양가는 시세 대비 높게 책정됐다라는 문제입니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O입니다. 네, O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좀 자세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추신 문제도 있고 좀 틀리신 문제도 있을 텐데요. 틀린 부분 좀 꼼꼼하게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주택연금 평생 받는 돈이 주택 가격보다 작은데 가입하면 손해일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X를 들어주셨어요. 일단 뭐 주택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그 소유한 주택을 가지고 향후에 노후 자금 대신 그렇죠. 네, 매월 좀 연금이 나온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주택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으로 매월 지급액을 받는 이 시스템을 주택연금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다음 달 25일에 드디어 4월 25일 주택연금 3종 세트라는 것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입률을 높이고 또한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네, 이렇게 네. 지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나온 게 이제 주택연금 3종 세트가 나오는데요. 네. 뭐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한 가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연금으로 일시금을 받아서 지불을 하는 방식의 어떤 연금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입니다. 이것은 40대에서 50대 분들이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사전 예약을 하는 겁니다. 이제 60세 이상 되면은 주택연금을 신청을 하겠다라고 사전 예약을 하면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보금자리론에 대한 이자를 저렴하게 저리로 해주는 그런 네네. 상품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이것은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주택을 8에서 15% 더 연금을 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낮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시는 그런 노인분들의 어떤 혜택을 더 제공을 해주는 그런 종류의 연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금액이 자기가 월 지급액이 얼마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60세 이상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또 못하실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부탁만 하시면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70세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한 1억 정도면은 월 지급액이 한 30만 원, 32만 원 정도 요 사이의 금액이 나오고요. 60세 분들 같은 경우는 23에서 25만 원 사이의 금액이 나오니까요. 본인의 주택의 가격을 생각해 보시고 월 지급액을 예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입 조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만 60세 이상 두 부부 중에 한 분이 60세 이상이만 되기만 하면 되고요. 또한 부부 기준으로 해서 부부 합산의 주택이 한 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택이 9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가의 주택분들 같은 보다는 저가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요. 9억 이하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네. 이 질문이 이거였죠. 평생 받는 돈이 주택 가격보다 적은데 가입하면 손해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을 기준으로 해서 한 70대 분들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5세임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금액이 한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10년, 15년을 잡으면 한 6, 7천만 원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네네. 그러면 내가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수치적인 문제고요. 요즘 뭐 100세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의료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돈이 더 나올지 어느 정도 더 거주를 하시고 생활하실 수 있을지 아직은 장담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길게 살면 길게 살수록 오래 사시면 오래 사실수록 더 연금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청구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오래 네네. 사시면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고요. 또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상속 돌아가셨을 경우에 자녀분들에게 그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익분을 다시 돌려준다는 예,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흔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을 계약을 하실 때 꼼꼼하게 본인의 재산과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신다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부부 중 한쪽만 60세 미만이어도 60세가 넘어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월 지급 가능액을 또 미리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상승 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상승한다라는 질문에 X라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주택 가격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팀장님. 이 네네. 주택 가격이 사실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굉장히 두려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가진 주택이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내 지급액이 더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 지급액을 결정하는 순간 기준으로 해서 주택의 미래 가치까지도 포함을 해서 연금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된다고 이 부분을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또 내려간다고 하락을 한다고 이 부분을 좀 더 감소를 해가지고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연금액은 정확하게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한다고 하락한다고 이 연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이 주택이 상승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승액 그 차익 부분 같은 경우는 상속도 가능하고요. 또한 만약에 하락해서 연금 지급 결정 당시보다 하락이 한다고 해서 추가로 돈을 요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또 정부에서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연금을 하실 경우에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월 지급액이나 연금액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네. 전세에 어떤 걱정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장점들이 많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후 대비책으로 주택연금 또 생각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을 하고 나서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가더라도 월 지급액은 변동이 없고 또 향후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다시 또 돌려준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도시개발지구 내 분양단지 올해 1순위
마감됐다라는 질문에 O라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도시개발지구라는 게요. 택지개발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1순위가 마감됐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먼저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이 아파트 청약 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기 지역이라는 게 지금 분명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참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많은 정보도 없고 분양하는 업체에서의 광고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또 이 도시개발지구와 택지개발지구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민간이 주도를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시군구에서 택지개발지구를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민간 건설업체가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에도 될 수가 있고요. 네. 비도심 지역,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 지역에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만들어질 경우에는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도시개발지구란 것은 핵심 지역들 인근에 있는 부도심 역할을 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주로 농촌 지역에 많이 개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 보상에 대한 문제도 도심 지역과는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굉장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도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러기 또한 도심과의 연계성도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 지구 같은 경우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실제로 지금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올 상반기 1월달, 2월달, 3월달 동안 총 6개 도시개발지구 내 아파트가 분양이 되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4,700가구의 분양에서 28,000명 정도가 청약을 해서 평균적으로 5.9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습니다. 미분양이 상당히 많은 지방의 경우에도 이 5.9대 1 같은 경우 꽤 높은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 이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는 거지 계약률이 높았다는 건 아닙니다. 청약 경쟁률이 계약으로 이어져면은 굉장히 인기가 좋을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일단은 전주 같은 경우는 네. 에코시티 도시개발 구역이 내고 분양이 되었던 공급되었던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순위 청약률이 17.8대 1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기록을 했고요. 네. 또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에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실수요자들,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고 계약률도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 KTX 역세권 같은 경우가 지난 2월 달에 청약이 되었는데 1순위 마감을 해서 1순위 때 10.6대 1로 마감이 되었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일주일 내 전 가구가 계약이 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지구라고 모두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도시의 부도심인지 이런 것들, 배후 지역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 직주 근접이 가까운지를 보시고 나서 좀 선택을 하신다면은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도시개발지구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분양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청약률이 높다고 꼭 계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계약률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8년간 1순위 청약 마감된 단지의 분양가는 시세 대비 높게 책정됐다라는 질문에 O를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그만큼 인기가 많다 보니까요. 향후에 좀 가격 상승을 생각해서 그만큼 분양가도 좀 높게 책정을 한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세보단 당연히 높게 분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세보다 새로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급 원가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단순히 높다고 이게 좋다 말다라는 경우 어느 정도의 수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이 분양가가 인근에 있는 시세보다 어느 정도 높아야지 괜찮을까. 물론 이 작년에 분양되었던 아파트들의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시세 대비 134% 수준으로 굉장하네요. 분양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진 다 1순위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실거주자들과 또한 소액 투자자들뿐만 아니고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관망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적정한 분양 금액으로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본다면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어떤 대략적인 수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분양을 할 경우에는 분양 후에 2년에서 3년 정도 있다가 가격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3년 후에 어떤 미래 가치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보신다면은 그 수치를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 분양 대행사들은 고가 아파트들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굉장히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작년 대치동을 이용해서 대치동에 있는 SK뷰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지금 평당 4천만 원,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정도 선에 분양이 되고 있는 중이고 네네. 분양 예약이 중입니다. 근데 너무나 고가지 않을까? 과연 이게 계약으로 이어질까도 굉장히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 작년에 부산 지방 같은 경우도 교통 환경이 좋다던가 아니면 뭐 한강이라던가 아니면 바다 조망이 있다던가 이럴 경우는 굉장히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얘기가 부산에 있는 LCT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네. 3.3제곱미터당 7천만 원. 네, 68억 강남권보다 훨씬 5천만 원. 높네요. 굉장히 비쌌죠. 네네. 그러한 가격이 분양이 됐는데 완판이 됐어요. 1순위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네. 또한 이렇게 분양이 된 다음부터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뿐만 아니고 시세 같은 경우도 평당 1,500만 원,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까지도 오른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맹점을 보셔야 되는데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LCT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분량이 18%나 돼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네. 미계약률이 18%나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높은 청약이 되었지만 이 부분이 투자 가치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심리적 한계선이 네.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최근 8년간의 아파트 분양가를 비교를 했을 때 성공적인 분양 마감까지 된 덱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서울을 기점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마감이 된 아파트들은 인근 시세보다 118% 정도 다소 높은 비율의 118% 정도의 높은 분양가였고요. 실패한 케이스 같은 경우 계약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계약들을 본다면은 128%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네네. 분양이 된 데 같은 경우는 많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은 좀 약간 이례적이었고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134% 이상의 분양가도 분양이 잘 되었지만 앞으로에 본다면은 이 평균 가격이 한 118% 정도의 이상이 되면은 조금은 그 걱정을 하시고 조금 이렇게 보시고 좀 조사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셔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 보면 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도 좀 연관이 그렇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것들이 이렇게 고분양가로 좀 이어지는 이유가 됐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또 보신다면은 과거 가락시형 아파트죠. 네. 예, 거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추첨일이 청약 시기 자체가 지금 3번을 미뤘어요. 네네. 분양가에 대해서 논의가 너무나 많았고 또한 마지막에 원래는 작년 3월 달에 분양을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도 일시적으로 미뤘던 이유가 4월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서 네네. 잠정적으로 미뤘다가 작년 8월 달, 9월 달쯤에 분양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는 강남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가 사업성이라던가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분양가 자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또 보신다면은 결국은 단순히 높다고 많은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런 평당 4천만 원의 높은 분양가를 계약을 했던 강남권에 있는 부유층 같은 경우도 계약률이 낮았던 걸 본다면은 결국 그분들도 사실은 시세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투자를 선택을 하실 때 많은 상담을 좀 하시고 또한 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 분양시장 굉장히 열기 뜨거웠었는데요. 이런 고분양가가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분양 시장의 흐름, 움직임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모두 해결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한능빈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전화와 인터넷으로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023-772-0273,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의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고민 남겨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과 전문가 의견은요, 투자하실 때 시청자 여러분의 참고사항이니까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에는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한번 시청자 고민 상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가요, 여기 동대문구 답심리 레미안이보 네. 33평을 제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여기 가격대가 저렴해서 제가 하나 더 구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매수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도 시점이 언제쯤인지, 향후 전망이 어떤 건지, 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전화 잘 그래서- 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드리고 싶어서. 자, 답심리 레미안 위브 현재 보유 중이신데 한 채를 더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네, 쪽으로 네. 봐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네. 부분 한번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동대문구의 답심리 레미안 위브 보유 중이신데요. 전망과 그리고 또 한 채를 매수해도 되는지 이런 투자 전략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답심리 레미안 위브 아파트 지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찾아봤고요. 제가 먼저 네. 지금 답심리 레미안 위브 아파트가 위치가 여기 있죠. 답심리역 바로 앞에 네. 있는 그런 네. 아파트죠. 네. 네, 근데 여기 지금 실제 거주하고 계시나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 네.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해서 네, 하나를 좀 더 매수해도 되는 건지, 아, 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감을 못 잡거든요, 사실은. 네, 네. 네, 지금 그래서 몇 평형대인가요? 지금 제가 거주가 하고 있는 곳은 33평대거든요. 33평대고요. 네. 네, 그리고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시세가? 지금 요즘 뭐 6억 2천대라고 뭐 시세가 상당히 네. 안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게 2008년도에 제가 여기를 재개발하기 전에 네. 제가 매수를 했는데 네. 재개발 그 과정을 쭉 같이 겪어왔고 입주 시기는 2014년 9월 달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가 참 시세가 오르진 않아요.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렴할 때 이때 하나를 더 지금 제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먼저 네. 지금 답심리 레미안 위브가 2014년에 입주가 네. 되었고 6억 2천 정도의 시세라고 보신다고. 혹시 네. 조합원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네네네네. 네, 조합원 분양가가 대충 한 5억 중반 정도지 않았나요? 네네네네. 네, 근데 지금 5억 중반에서 현재 6억 2천만 원 정도까지 오른 상태고. 네. 그럼 보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레미안 위브가 저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준을 보시면요. 네. 네네, 시청자님. 네. 네네. 이 기준을 보시면은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저평가가 됐는지 높게 봤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 수 있을지 이걸 좀 약간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 답심리 레미안 위부 위측에 보시면 레미안 크레시티가 있고요. 네, 지금 여기 혹시 시세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크래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근래 시세가 아마 그쯤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보다는 좀 저렴해요. 현재 5억 7천 정도 선이에요. 33평형 기준으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여기 같은 네. 경우는 2013년에 들어갔거든요. 네네. 1년 정도 더 빨리 입주가 되었고 금액대도 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질 수밖에 없어요. 네. 같은 레미안 브랜드를 갖고 있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5억 7천 정도 선으로 네.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좀 더 보신다면은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그 아름숲 레미안 이체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가격이 대충 5억 3천만 원 정도 선이에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 2010년에 들어갔어요. 동일한 레미안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지금 2010년에 들어간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억 3천, 레미안 크레시티
2013년에는 5억 7천 정도. 네. 그리고 본 아파트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가 2014년에 들어간 게 6억 네. 1천에서 2천 정도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것은 보신다면요. 지금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의 신축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네. 말씀드리면은 이 가격 자체가 싼 가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 지역 내에선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현재. 아, 네. 본 동대문구 답심리동 안에서는요. 네. 네,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한 채를 더 구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 지금 그래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라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밖에 없어요. 아, 네. 다시 네. 말씀드리면 신규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있는데 그 외 직장이 늘어난다던가 네. 네, 이런 교통 호재가 있다던가 이런 호재가 없는 거죠.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이야 가장 새 아파트고 가장 고가의 아파트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아파트들이 계속 신축 물량에 입주가 된다면은 그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있는 레미안 크레시티라던가 아름스 미차라던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입주 물량은 상당히 많지만 네.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직장이 형성된다던가 교통 호재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더 더딜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다른 네. 지역을 좀 눈을 돌리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여기 뭐 청량리에 뭐 개발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막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네, 헛소리. 네. 네. 청량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청량리 역세권을 기점으로 해서 네. 성바오로병원 인근에 있는 상가 네. 지역도 주상복합으로 개발 예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수산물시장, 농수산물시장이 있죠. 양념시장이랑. 네. 이 지역도 네, 네. 지금 개발에 대한 논의는 나오고 있어요. 예. 하지만 대부분이 상가들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상가에 대한 지분이 많을수록 사실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면 돼요. 아, 하지만 네. 상가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상가를 안 하시면은 다른 지역으로 갈 데도 없거니와 네. 생업이 끊기는 단점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매일매일 장사를 해야 되고 또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개발 호재들과는 큰 많은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매도하는 게 나은가요, 선생님? 네, 매도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답심리 레미안 위브 현재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이었는데요. 가격 상승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다른 투자처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길 권유해드렸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고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볼까요? 아, 저는 그 용인에 네. 그 영덕동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거를 네. 매도를 해야 될지 어때야 될지 궁금해서요. 자, 영덕동에 어떤 아파트 보유 중이시죠? 신일 아파트요. 신일 아파트 매도 타이밍 네네. 문의 주셨는데요. 자세한 네네. 부분 한번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네. 네, 용인에 있는 지금 영덕동 신일 아파트 매도 타이밍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전망과 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일단은 기흥구 영덕동의 신일 아파트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거죠? 네네. 거기가 월세로 들어가 있나요? 전세로 들어가 있나요? 아, 그냥 제가 아, 예. 실거주하시고 거주하고- 계시고. 네네. 네. 네. 이 지역 살기는 어떠신가요? 그 교통이 편리해서 네. 예. 그래서 살기가 지금 이렇게 뭐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용이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뭐 교통이 편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면 옆에 순걸 네. 신할 그 톨게이트가 있고 신갈 IC가 있기 네네, 때문에 네. 좀 서울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네, 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가용이 없으면 출퇴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 지역적인 특색을 좀 보신다면요. 네. 굉장히 인근에 보시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렇죠. 네, 네. 그 공기도 굉장히 좋고.
네. 네, 그리고 좀 다시 말씀드리면 상권이 형성되지가 않았어요. 안 왔어요. 예. 네,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이 살 때 거주를 하려면은 사실은 단순히 공기 좋고 물 좋은데 이보다는 직장도 가까워야 되고 지하철도 그렇죠. 많고 사람들도 많아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러지 예.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많이 힘든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좀 더 주들 크게 보시면은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경희대 국제 캠퍼스뿐만 아니고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바로 삼성 디지털 시티가 인근에 있죠. 네네. 삼성 공장 단지가 산업 단지가 굉장히 넓게 폭넓게 배치되어 있고 수원하면 상성인 것처럼 이 삼성의 배후 수요로서 주택으로서 네.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아파트예요. 아, 그렇죠. 예, 예. 하지만 예. 단점이 임차는 굉장히 잘 돼요. 네네. 근데 매매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예, 여기 있는 거주하시게 되시는 분들 자체가 여기를 투자 목적이라던가 실거주로 보시는 게 아니고 1, 2인 가구분들께서 공장이나 어떤 이렇게 산업단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네. 집을 네네. 살 거보다는 좀 이렇게 전세나 월세를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또 회사에서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가격 상승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네. 지금 요번에 그쪽에 이제 그 자동차 매매 단지나 이런 게 네네. 많이 들어와서 네네. 또 이제 조금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와서 좀 어떨까 싶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게요. 네. 아파트 생산 단지면은 네네.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충분해요. 네. 근데 매매 단지는요. 예, 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또 어차피 자동차 매매 단지라고 하면은 땅값이 네. 저렴한 곳에 많은 차들을 모아놓고 그렇죠. 거기 네. 다가와가지고 당일이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약간은 바람 부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지 거기 네, 네.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하기는 많이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용인 영덕동의 아파트 지금 거주 중이셨는데요. 임대 수요는 많지만 어쨌든 실수요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매도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문자로 온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866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구리시 인창동 일신 건영 거주 중인데요. 매도할지 보유할지 전망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지금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 네. 네, 이번에는 구리시 쪽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신 건영 아파트 매도 타이밍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구리시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구리시에 있는 일신 건영 아파트. 네, 구리시 건영 아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구리시 같은 경우가 구리시 일신 건영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구리시에서 좀 주목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리역 인근에 있는 지역과 장자목 공원의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이 주 지역을 보셔야지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고요. 그 외의 지역, 특히 인창동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일신건영 아파트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일괄적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노후가 진행이 되었고 인근에 어떤 개발 호재라던가 직장들이 많지가 않아요. 구리시의 가장 큰 장점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남양주와 서울을 이어주는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울 중구 쪽에 계시는 분들, 그 직장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강남권으로 진입하시기 용이하기 때문에 강릉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임대 수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 완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 상승의 여력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또 이 평역대 자체가 대형 평형에 속하기 때문에요. 가격 상승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실거주를 하시면서 주거 만족도에 좀 더 중심을 두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구리 쪽에 대해서는 입지적인 요건은 나쁘지 않지만요. 일단 평형대가 좀 대형 평형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리 쪽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셨는데 조금 실거주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화 상담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서울 종로 충인 1동에 12-141번지. 네. 네, 22평 1층짜리 단독 오래된 거 주택이 하나 있는데 지금 매매를 하려다가 지금 한 10년 전에 6차원 해지되고 나서는 거의 거래가 잘 안 돼서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가격 형성이 별로 없는데 지금 매매를 빨리 해야 되는지 그거랑 지금 분당에 임해역 진흥 8단지나 정자역에 아파트를 하나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17평에서 22평 정도 사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타이밍이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자,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은 여기서 거주 중이신가요? 아니면 임대 주고 계신가요? 지금 오래돼서 그러니까 관리하시면서 저렴하게 월세를 주고 있어서 별로 수익은 크게 나진 않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래서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부분들 한번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팀장님. 네. 네, 종로구에 있는 단독주택 지금 매도 타이밍과 보유 여부 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분당 쪽의 아파트 매수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종로구 숭인동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숭인동 지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네. 숭인동 동묘앞역 인근에 있는 주택이죠. 네. 네, 근데 지금 여기를 보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숭인동 네. 같은 경우는 2013년, 14년쯤에 재개발 지정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 지역의 분들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그 네. 지정 해제가 되면서 기대감이 많이 접어졌던 지역이죠. 네. 다신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장점이 바로 인근에 동대문역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임대가 되게 잘 빠지는, 임대를 맞추기 굉장히 용이한 그런 지역으로 네. 있는 반면에 가격 상승은 많이 힘들죠. 네.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너무 낡고 해서 네. 유지하는데 돈만 들어가서.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네, 숭인동 지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공약 중에 한 개가 숭인동을 블럭형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네. 네, 이제 물론 그분들의 공약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제로 서울시 자체도 이런 노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그럴 때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올해 좀 갖추고 있는 쪽이 나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혹시 대출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월세를 받으시나요? 이 월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유지 관리해 주시는 차원이라서 수익은 그렇게 많이 수익을 없어요. 보시는 건 아니고 이제 네. 관리 유지 관리 정도로 보시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한 가지 더 볼 수가 있는 게 어차피 지금 이 개발 자체를 이 지역 자체를 땅을 허물고 다시 건물을 올리는 이런 개발보다는요. 지금 네. 당장에 개발 보수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하나씩 하다 보면은 보수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차라리 리모델링이란 것을 하셔가지고 네. 임대를 좀 더 높게 받으시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리모델링에는 단순히 개축을 통해서 안에 있는 인테리어만 바꾸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용적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상한선까지 증축을 통해서 더 많은 호수를 만들어서 임대를 맞출 수 있어서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좀 더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네. 지금 유지 보조할 정도의 월세를 받기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월세 임대료를 받으시면서 자기 수익도 챙기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으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분당 네. 분당도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임해역 인근 같은 경우는 저는 투자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투자 쪽은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분당선 라인의 경우에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해당 단지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들만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 외 지역은 가격이 상승을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판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2018년 말에 지금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요. 물론 실투자금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매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당 방금 말씀하셨던 임해역 인근 같은 경우는 실투자금이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판교역 네.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하지만 나중에 추후에 가격 상승을 본다면은 좀 더 고 비용이 들어간 판교역 인근 같은 경우가 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요. 그쪽을 한번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전문가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수석 까치마을 17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올해 한 중반 정도에 8천만 원 전세 자금을 인상받아서 네. 자금이 있어서 그런데 그럼 그 금액을 서울 쪽에 다시 하나 매매하는 게 나을까요? 분당보다는? 그렇죠. 분당 쪽보다는요, 그 금액 갖고 네. 전세를 활용하시든 월세 수익을 얻으시든 서울 안에서 또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있는 그런 지역을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것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또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종로에 단독주택 보유 중이신데요. 지역 노후도가 심해서 개발 압력 높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6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원흥역 인근의 삼성 푸르지오를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았습니다. 향후 전망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뭐 거주와 함께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어 하시는데요. 자, 팀장님. 네. 네, 이분 지금 삼성 푸르지오 분양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흥역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이 지역 굉장히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입니다. 이 삼성지구 같은 경우가 사실은 서울과의 근접성이 일산과 서울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지금 현재 일산 같은 경우도 교통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가격 상승이 많이 더디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삼성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발 호재라던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이 지역의 GTX라던가 3호선 연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을 발표를 하면서 6월 달에 확정돼서 발표를 하겠다고 철도청에서 지금 공지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좀 교통 요건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좀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전망 밝은 편이니까요.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도 문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9985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구례동 반도 유보라 36평 아파트 매수 시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이분도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데요. 팀장님. 네. 네, 김포 한강 신도시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네, 김포 한강 신도시 아무래도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궁금해하시고 문의가 많았던 지역이 바로 김포 한강 신도시죠. 그만큼 이슈가 많이 되고 입지적으로도 서울과의 근접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주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우리 부동산 연구소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많이 아실 거예요. 김포 한강 신도시가 미분양이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포 한강 신도시 유보라를 지금 분양을 받으셨는데요. 약간은 좀 지도를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본 매물지가 있는 곳이 구례동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가 굉장히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제일 끝에 서울과의 근접성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물론 2018년에 GTX 개통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GTX가 이런 식으로 구례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운양동과 이 구례동 이 사이의 시간만 한 10분 정도가 잡아먹는데요. 이 시간의 10분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입주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 지역, 구례 지역과 구례동과 운양동이 가격이 분양가가 비슷했었어요. 평당 1,000에서 1,100 정도의 분양가가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이 구례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평당 3.3제곱미터당, 네, 3.3제곱미터당 대충 1,1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운양동 같은 경우는 다소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과의 근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여기는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 정도로 평당 3.3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례동 같은 경우는 실거주라면은 모르겠지만 투자로 하실 거라면은 이 구례동 안쪽 지역보다는 바깥쪽 서울과의 근접성이 뛰어난 운양동 쪽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주신 시청자분은 이게 투자 목적인지 혹은 실거주 목적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화로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예,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네. 햇빛마을 22단지 24평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요. 네.
예, 지금 투자용으로 사실 구입을 했는데 예, 이게 향후 전망하고 보유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전문가와 한번 상담 나누겠습니다. 자, 네. 팀장님. 네. 네. 자, 고양시 행신동 햇빛마을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투자 목적이라서 고민 많으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행신동을 주목하시게 된 원인이 어떻게 됐나요? 아, 이 지역에 사실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역 살기 어떠신가요? 아이 키우고 아빠 출퇴근하기엔 편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 지역을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지역 같은 경우는 행신동의 햇빛마을이죠. 햇빛마을이 지금 이 지역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기는 해요. 아마 아버님께서 출퇴근하실 때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하시나요? 네. 네, 아마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이라던가 좋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단은 가격 상승에 가장 큰 여력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 호재고요. 네. 지하철입니다, 바로. 지하철이 네. 얼만큼 어떠한 지역을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직주 근접이란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수요의 몰림이 형성이 됩니다. 수요의 몰림은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하지만 지금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죠. 네. 네, 그 이유가 지도를 보면서 보시면 지도를 좀 크게 보시면요. 네, 지금 행신동 같은 경우는 서울과의 근접성이 가까운 지역이 바로 지금 상암 지역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시기가 굉장히 멀어요. 네. 뭐 강남과의 접근성은 꿈도 꾸기 힘들고요, 사실은요. 네. 하지만 한 가지 호재가 있죠. 신분당선이라던가 아니면은 GTX 연장. 혹시 경기고속철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지금 이 지역을 흘러가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사실은 조금 힘들 거예요. 네. 하지만 좀 더 기다리시고 2018년 이후가 되면 그때부터는 GTX라던가 기차 등등의 지하철들이 개통도 되고 착공도 들어가니까요. 좀 더 오랫동안 실거주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거 만족도도 높으신 상태에서 굳이 다른 지역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고요. 네. 좀 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기로 거주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양시 행신동 일단 교통 호재 2018년 이후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살펴보겠습니다. 8764님입니다. 강남구 삼성동 롯데아파트 23평 전세 임대 주면서 매수하려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투자용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팀장님. 네, 전망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마 문자를 보내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삼성동의 롯데아파트 분양을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일단 이 지역은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삼성동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난 2013년, 2009년 이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도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적었던 아파트예요. 그리고 또한 가격 상승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아파트고요. 왜냐하면은 삼성동 안에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한전차 부지 개발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한전차 부지 같은 경우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쯤에 지금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기다리시고 안정적으로 기다리시면 가격 상승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고요. 또한 시세 차익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청자 고민 상담 모두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한능민 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무료 세미나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